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현대차그룹이 밝힌 새만금의 9조 원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인허가와 규제 개선 등의 현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조직은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박 블록 생산에 그쳐 반쪽 재가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HD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합의각서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 생산과 함께 선박 건조 재개에 대한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담긴 일본 고문원 관세음 음엄기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익산이 백제의 왕도로 지정됐지만 문헌 기록이 없어 학계의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헌 해석을 통해 익산 천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현대차그룹이 밝힌 새만금의 9조 원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인허가와 규제 개선 등의 현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조직은 현장 중심의 원스톱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9조 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제조부터 AI 데이터 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5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새만금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AI 데이터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분야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추산 16조 원의 경제 유발과 7만 명이 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현대차그룹 투자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 지원과 일자리 경제과, 신성장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공장 건설과 투자하는 과정에서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아리백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소통 창구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 전북도, 현대차그룹과 협의를 이어가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기반시설 공급, 제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내 알리백 산업단지 지정과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등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처럼 맞은 대규모 투자 기회. 군산 시기가 실제 착공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구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북도는 사회 간접 자본과 새만금 기반 조성, 인공지능, 에너지, 농생명 분야로 나눠 4대 분야 57개 사업을 마련해 57조 7천억 원 규모의 국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41개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내년 국가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강하구뚝 상시 개방과 군산시가 하구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금강하구뚝 상시 개방과 하구보건협의체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한세 의원은 금강하구뚝 건설 이후 하구의 자연순환을 차단해 수질 악화와 녹조 체류 증가, 토사 퇴적, 항만 수심 저하, 어족 자원 감소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 개방 등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군산시는 금강하구 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시청 개청식을 열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대표 16명의 퍼포먼스와 가수들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익산 신청사는 지난 2021년 신청사 공사를 시작해 최근 2단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 청사에는 다목적 홀과 작은 도서관, 시민 동아리방 등 다양한 시민 이용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내년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이 소폭 증가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에 2027년 이후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1명 증가한 163명, 원광대는 17명 늘어난 11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2028년부터 4년 동안은 각각 27명과 21명씩 늘어난 규모로 유지하며 증원 학생은 졸업 후 지역 의사제가 적용됩니다. 반쪽 재가동 논란이 이어졌던 군산 조선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 HD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선박건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가동을 중단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선박 블록 생산에 그쳐 반쪽짜리 재가동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분 가동으로 아쉬움이 컸던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HJ중공업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은 1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각서는 군산조선소 자산을 넘기고 받겠다는 양사의 의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최종 계약은 현황 점검을 마친 뒤 체결될 예정입니다.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은 옛 한진중공업으로 알려진 HJ중공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난 2021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은 앞으로 3년 동안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박블록 제작 물량을 받아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생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원자재 구매 대행과 조선소 관련 기술 지원도 맡을 예정입니다.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은 블록 생산을 유지하면서 공정과 설비를 정비해 단계적으로 신조 선박 건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은 현재 군산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사 인력 806명은 그대로 승계되고 현대중공업 직영 인원 199명은 울산 본사로 재배치됩니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를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700m 도크를 보유한 군산조선소. 선박 건조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항 신항 개장에 맞춰 항내 환경관리를 담당할 청항선이 건조됩니다. 군산해수청은 어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새만금항 신항에서 운용될 청항선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청항선은 65억 원을 들여 100톤급 규모의 친환경 하이브리드형 쌍동선입니다. 설계는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건조 기간은 1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농진원이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고 예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농진원에 따르면 어제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에 참여할 투자사 8곳을 선정하고 수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정된 투자사들은 협약에 따라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교육과 투자 유치 등을 운영해 올해 80여 개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모집 일정은 각 투자사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8개 항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은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청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됨에 따라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오는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문승우 도의회 의장과 전수미 변호사가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오지성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제가 스스로 전주권 편입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를 꺼낸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군산부안지역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는 새만금과 맞닿은 군산 부안과 함께 새만금 경제의 3대 축인데 전주를 끌어들여 주도권을 주겠다는 음모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를 던지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지역사회를 또다시 갈등으로 밀어넣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역위는 전주 김제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만금 통합이라며 일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담긴 고문헌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익산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이 발견돼 백제의 왕도로 지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문자 기록이 없어 학계의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문헌 해석을 통해 익산 천도의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제 무광왕은 지모밀지로 천도해서 새로 정사를 지었다. 1300년 전 기록된 관세음 응엄기 속 내용입니다. 백제 익산 천도 내용이 담긴 고문헌 관세음 응엄기의 번역서가 발간됐습니다. 관세음 응엄기는 11세기 일본 승려가 필사한 문헌으로 두루마리 길이만 약 19m에 달합니다. 문헌의 마지막 부분에 백제 무광왕이 지모밀지, 즉 금마로 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익산의 백제 천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대규모 백제 유적이 남아있어 백제 왕도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주 부여와 달리 천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는지를 두고 학계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러나 관세음 응엄기로 익산 천도를 언급한 문자 기록물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백제 무왕 때 익산 천도를 설명하는 유일한 문자 기록이에요. 그 지모밀지를 모두 익산시 금마면 일대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데는 다 논의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해요. 문헌에는 또 하나 눈에 띄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한 뒤 제석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익산에서는 제석사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돼 기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번역서를 바탕으로 익산 왕도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번역서를 통해서 이 번역은 또 일반 시민이랄지 학계에서 이제 활발한 연구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좀 일본과 일본에 있는 연구기관이랄지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함께 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그 유물이 이제 그 관세음응엄기가 익산에 전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관세음 응엄기 번역서는 익산 지역 도서관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배포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산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출산해 회복 중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저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분양과 관련한 회계처리 오류로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단지 산업용지의 공사 원가는 공구별로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지만 분양 가격은 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의 산업용지가 일정한 가격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 수익에 맞는 적절한 원가를 산정하지 않아 공사 원가가 낮은 사업 초기에 분양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등 기간 손익과 경영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익산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군산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익산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값은 같은 기간 0.14%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군산에 사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00명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남성입니다. 신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종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수산물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체계를 다변화하는 종합어업소득 안정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박대와 갑오징어, 홍어 등 대표 수산물을 간편식이나 밀키트 등으로 가공해 전국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시장에 진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까지 체계적인 연결을 위해 수산물 가공센터를 신설,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과 축제를 확대해 미식관광과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군의 피지컬 AI와 수소, 방위산업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지가 들어섭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13일 도청에서 DH그룹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2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DH그룹은 부안군 제3농공단지에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부품,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갖춘 스마트 제조시설을 짓습니다. 이후 수소 모빌리티 부품 생산 시설과 미래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해놓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를 치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 중이며 검거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오전 8시 10분쯤 광주 대구고속도로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유턴해 역주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함양 나들목에서 진입해 남원휴게소 인근까지 30여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행거리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열고 익산의 역사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환승기록, 익산편 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익산의 기록을 수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옛 기차표와 버스 회수권, 일상사진 등 익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입니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는 오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익산 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 사는 만 60세 이상 시민은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대상을 선정해 치매 발견과 예방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검진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대표위원은 이한세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경식 의원과 조성수, 김도영, 신세임 세무사, 정진수 전 의회 사무국장, 양병기 전 회계과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점검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몸은 가볍게, 생활은 활기차게 건강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체지방 감소가 필요한 50세 이상 군산시민 30명이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재난대응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대학생, 직장인 등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